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오늘 느바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나.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 45분입니다. 그 정도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시간이라서 그죠? 마지막 경기가 13시 경기죠. 그리고 왜 이렇게 녹화를 일찍 진행하냐? 해외 길점은 다 체크를 했고 결장자 리포트가 좀 변동될 여지가 있는데 어찌됐건 정말 막 특수한 케이스 아닌 이상은 픽이 변동될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봐서 이렇게 녹화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새벽부터 정말 열심히 준비한 분석이니까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인디애나랑 덴버 경기입니다. 거의 양팀 라인업은 고스란히 그대로인 상태인데 덴버가 좀 이슈가 생겼죠. 요키치랑 자말 머레이가 GTD 상태인데 요키치는 전 출전 가능성을 한 대략 8할 정도로 봅니다. 올 시즌에 한 번도 결장한 적이 없었어요. 요키치가 GTD는 떠인 적이 많았어도 한 번도 결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말 머레이는 찐 부상을 당해서 5대5라고 봐야겠는데 우선은 자말 머레이는 사실 어떻게 출전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덴버가 지금 최근 5경기 디펜 레이팅이 꼴찌입니다. 그 정도로 이 3명, 수비 좋은 3명의 결장은 굉장히 크게 와닿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에런 고든이 결장하기 시작한 이후로 치른 경기가 정확하게 딱 5번입니다. 이 5경기 모두 오버였습니다. 덴버가 지금 실점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오버만 나고 있는 거예요. 덴버는 기본적으로 득점은 보장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한 2승 3패 굉장히 저조한 승률을 거두고 있죠. 덴버 치고는 극단적인 정배를 받은 경기였음에도 세크라멘토, 샌안전, 댈러스전 모두 역배승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덴버가 올 시즌 개막하고 나서 지금 여태까지 덴버가 치른 경기가 20경기입니다. 근데 20경기 동안에 한 번도 연패를 허용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여태까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기 패배한 다음에 다음 경기 또 지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최근 10전 기준으로도 시카고한테 패배한 다음에 뉴올리언즈전에 125득점, 세크라멘토 전에도 지고 나서 멤피스전에 125득점, 세란전에 패배한 다음에도 피닉스전 130점, 모두 125득점 이상의 아주 대량 득점을 해왔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강팀의 본능입니다. 박은디 반등 법칙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인디애나는 직전 클블전에 올 시즌 약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직전 클블전에 이 클블의 팀야투가 50%를 넘겼고 3점은 35%로 평균 미달 수준이었단 말이죠. 근데 2점 성률이 좋았기 때문에 50%를 넘긴 거였죠. 2점 야투가 62.1%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2점 슛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기록했기 때문에 클블 마연에 오버가 뜬 거였어요. 거기다 인디애나는 지금 로테이션을 좀 수정을 했죠. 그래서 주전 센터로 제이 허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 시즌 수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아이지아 잭슨을 세컨 센터로 내리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인디애나의 감독이 지금 5번 자리, 센터 자리에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를 단번에 눈치챌 수 있는 행보예요. 허프랑 아이지아 잭슨 두 명의 센터가 모두 리바운드를 굉장히 못 잡는 센터들인 것만 보더라도 요키치와의 매치업에서 요키치한테 은근히 강한 센터들 요키치를 막 정말 죽여버린다 이게 아니라 요키치를 그나마 억제를 해왔던 표본이 존재하는 센터들의 공통점이 뭐다? 운동 능력이 좋고 힘이 좋은 센터들 주바치 또 누구 있죠? 이런 애들 전형적으로 좀 운동 능력이 좋은 센터들이 요키치를 잘 억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제이어프하고 아이자 잭슨은 요키치와의 매치업만 기대를 하더라도 그냥 미스매치라는 것을 단번에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백투백 예정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요키치가 출전을 할 거라고 무난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자말 머레이가 직전 댈러스전에 3쿼터에 부상을 당하면서 4쿼터를 통으로 안 나왔어요. 가벼운 부상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자말 머레이가 직전 경기 4쿼터에 나오질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죠? 직전 댈러스전에 4쿼터에 덴버가 17점밖에 못 내면서 29대 17, 10점 차로 진 경기였기 때문에 3쿼터 끝난 시점까지는 덴버가 2점 차로 이기고 있었던 경기였단 말이죠. 4쿼터에 이 정도로 엄청나게 마진을 빨리면서 역전패를 당해. 자말 머레이 없으니까. 자말 머레이 없으면 브루스 브라운이 포인트 가드를 잡아야 되는데 오신 너무 못해요. 브루스 브라운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말 머레이의 출전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자말 머레이가 어찌됐건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출전할지 결정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데이터상으로는 이 경기는 덴버 마인의 오바를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덴버 어찌됐건 올 시즌에 다시 한 번 말해서 연패가 한 번도 없었고 패배한 다음 경기에선 박은디 반등 법칙이 적용되면서 박싱 모드 발동을 하는 모습을 모두 125득점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요키치가 상대 인디애나 지금 빅맨진들을 보면은 엄청난 볼륨과 효율을 기록할 만한 상대이긴 해요. 분명한 거는. 근데 자말 머리가 없음으로써 그게 참 불안한 요소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주전 포인트 가드가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덴버 마이너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랜도랑 샌안토니오 경기는 올랜도가 라인업 그대로고 샌안토니오는 오늘 홈 원정 백투백으로 경기를 치르죠. 올랜도는 현 시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팀이나 다름없습니다. 완성도 높은 농구를 보여주면서 특히 에너지 레벨이 매우 뛰어나죠. 어찌 보면은 반케로라는 주사위 선수가 없어지니까 한층 더 좋아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올랜도가 최근 7전 6승 1패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보스턴이 야투가 정말 비약적으로 터졌던 경기만 패배를 했었고 나머지는 다 이겼단 말이죠. 골스전에 8점 차 승리, 클리퍼스전에 28점 차, 뉴욕전에도 12점 차 넉넉한 승리, 필라전에는 그냥 압도적인 가비지 대승, 디트전에 3점 차 승, 그리고 바로 직전 시카고전에 5점 차 승리. 자, 디트랑은 그 뭐야 NBA 컵 경기 진짜 단두대 매치에서 이런 혈전 나왔던 거는 디트가 오신 동부 1등 팀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고, 나머지 경기들은 다 올랜도가 충분히 넉넉한 여유로운 승리를 해냈다라고 볼 만한, 마인을 찍었을 만한 경기들입니다. 불스전이 마인을 못 찍었죠. 8.5 받고 5점 차로 이기면서 마인을 프레를 지킨 경기였는데, 그래서 불스전이 시카고 전에 왜 이렇게 어렵게 갔느냐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시 올랜도가 리바운드도 근소 우위였고 턴오버도 더 적었고 상대보다 대부분 다 좋았는데 5개 T가 바로 3점 슛이었어요. 시카고가 3점 성공률 43% 성공률로 16개 성공. 올랜도가 3점 20%로 꼬라 박으면서 9개 성공. 3점 성공 개수가 7개 차이로 총 21점 차의 득실 마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승을 못하게 된, 경기를 어렵게 대승을 하지 못한 원흉이 된 거죠. 이 정도의 3점 격차가 났음에도 올랜도가 이 경기를 지질 않고 5점 차로 승리해낸 것만 보더라도 올랜도가 지금 얼마나 강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좀 입증한 셈이나 다름없어요. 자, 샌안토니오 올 시즌에 거의 원정 나가는 백투백은 처음입니다. 올 시즌 백투백 두 번이 다 홈온 백투백이었거든요. 이건 읽으시면 되겠고, 근데 전 시즌 데이터를 보니까 백투백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왔던 샌안토니오였습니다. 올 시즌 처음 체력적 여파가 분명히 존재하는 백투백을 처음 치르게 되는 샌안토니오인데, 가뜩이나 핵심 선수 2명 스테판 캐슬하고 웬바냐마가 없는 상황에서 아주 최고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올랜도 상대로는 저는 비비는 경기를 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가 이 경기 좀 해외 뉴스 기사를 보면은 올 시즌 동부팀 상대로 전승이라서 올랜도전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 라는 기사가 좀 발견을 했는데, 실제로 샌안토니오가 올 시즌 동부팀 상대 전승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5승 0패, 평균 득점 120이 넘고. 브루클린 이거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올 시즌 동부팀 상대로 오전 5승을 따낸 결과물들. 근데 제가 다 박스 스코어를 5경기 다 살펴보니까 5경기 중에 웬바냐마가
최다 득점자 경기를 했었던 게 4번이었습니다. 지금 웬바냐마가 없는 세나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올랜도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로 오바를 바라보는 거는 올랜도가 올 시즌에 정말 오바를 잘 내는 팀으로 변모한 것도 있고, 그러고 샌안토니오가 동부팀 상대로 우선 평균 득점 자체가 120이 넘는 팀이잖아 우선은. 그래서 동부팀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도 오늘 워싱턴 마냥 정말 무기력한 경기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뉴욕하고 샬럿 경기는 자 올 시즌 맞대결 한 번 있었죠. 11월 27일 날에 샬럿 홈이었음에도 뉴욕이 28점 차 압도적인 가비지 대승을 따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라멜로블, 브랜든 밀러 모두 정상 출전했던 경기였습니다. 제가 꾸준하게 영상에서 언급해왔었던 올 시즌 꿀단지 레이커스가 홈에서 오로바, 뉴욕이 홈에서 올마헨,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 올킬 할 때도 레이커스 오바 홈 오바였고, 마헨도 뉴욕 마헨도 홈 마헨이었습니다. 저는 이 꿀단지성 어지간하면 무조건 갑니다. 정말 납득 안 되는 기준점이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래서 저도 꿀을 빨았죠. 꿀 열심히 빨았죠. 근데 어찌됐건 직전 피닉스 전에 레이커스 경기가 언더가 나면서 끊기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핵언더가 경기가 아니었고 아슬아슬한 기준점에서 아슬아슬한 언더였죠. 그리고 레이커스가 피닉스한테 가비지로 썰리면서 언더가 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비지 타임이 양껏 나온 경기였으니까. 뉴욕이 홈에서 올마인을 이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문제는 뉴욕이 혼자 백투백에 깔려져 있다는 거죠. 올 시즌 백투백 두 경기에서 1승 1패. 그리고 전 시즌 뉴욕이 상당히 51승 31패라는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둔 팀임에도 불구하고 백투백에서는 패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뉴욕이 백투백에서 약한 팀이다라는 거를 한 두어 번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참 불안 요소인데, 근데 이게 뉴욕 샬럿이 워낙에 뉴욕한테 약한 면모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 무려 23년도 11월부터 전전 시즌부터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 뉴욕 홈에서 샬럿을 상대했을 때 한 번도 대승을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 정리해 왔죠. 22점 차, 24점 차, 24점 차. 그리고 올 시즌 맞대결 한 번도 원정이었지만 28점 차 대승. 그러니까 뉴욕이 샬럿 상대로는 그냥 거의 20점 차 이상의 대승은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발동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백투백을 어느 정도 무게감을 확 낮추고 저는 뉴욕의 홈 올마인을 믿겠습니다. 장줄 탈게요. 저는 이 홈마인이 비록 언젠가는 끊기겠지만 그게 상대가 샬럿인 아닐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보겠습니다. 시카고랑 브루클린 경기는 지금 당장 원활한 분석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양 팀이 모두 GTD가 우르르 깔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브루클린 같은 건 테렌스맨이 GTD인데 지금 아시겠지만 브루클린의 볼핸들러 역할을 지금 테렌스맨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렌스맨이 어쨌든 브루클린 지금 현 시점의 팀 안에서 제일 공소유, 볼 소유를 길게 가져가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얘의 GTD는 가볍게 치부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수액 정도로 갈 만한 거는 결정자 무시하고 브루클린 프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카고가 마지막 대승을 따낸 경기, 이게 기준점이 해외 기준점 8.5거든요. 생각보다 높지 않죠. 8.5인데 시카고가 마지막으로 대승을 따는 게 정확하게 11월 1일이었어요. 한 달 넘었죠. 지금 12월 3일이니까 한 달이 넘는 기간에 얘네가 승리한 경기 최다 점수차 승리가 3점차 승리입니다. 보자. 한 달 넘는 동안 얘네가 대승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대승. 대패는 당해봤어도 대승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시카고는 대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스턴하고 세크라멘토 경기는 2승 결정하고 스티븐 아담슨 프로 바블입니다. 사보니스는 결정 확정이고 슈레더 GTD는 가볍게 무시하겠습니다. 휴스턴이 직전 유타전에 패배하면서 나눠먹기를 당했는데 우선 결정적 패인은 야투 안주가 아주 강하게 좀 들어왔던 경기였고, 그리고 최다 지금 휴스턴이 어찌됐건 올 시즌에 리바운드
1등 팀이잖아. 1왕 팀이잖아요. 근데 이 리바운드도 이기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올 시즌 리바운드 1등 팀이 휴스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등 팀이 유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정도로 용호상박이란 말이죠. 자, 직전 경기에서는 유타가 대려 리바운드가 4개 더 많았습니다. 휴스턴은 이로써 올 시즌 5번째 패배를 기록을 했죠. 패배한 팀들을 열거해 보면 오클라호마, 디트, 세난, 덴버, 유타. 오클라호마는 그냥 천해천 수준이니까 번외로 제외를 하고 이기기 힘든 팀한테 진 거고 나머지 4팀의 공통점을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디트, 세난, 덴버, 유타. 디트에는 지금 제일런 듀렌이라는 압도적으로 좋은 빅맨, 지금 빅맨 중에 제일 몸값 비쌀걸요? 듀렌이가 나이까지 어려가지고. 그래서 디트 정말 좋은 빅맨 보유하고 있는 팀이죠. 덴버 요키치 최고의 빅맨, 지금 지구에서 제일 좋은 빅맨이죠. 말할 것도 없죠. 유타 마카넨, 그죠? 필리핀의 노비츠키, 말할 것도 없죠. 살펴봤듯이 올 시즌 휴스턴이 진 팀들은 모두 스페셜한 빅맨이 있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세크라멘토는 빅맨이 제일 안 좋은 팀이에요. 사보니스가 결장 중이기 때문에, 그죠? 주전 센터로 나온 유벤크스, 그리고 서브 센터 롤을 맡고 있는 아치우와 세크라멘토는 그나마 주사위 굴러가는 애들이 여럿 있다라는 게 좀 무서운 거예요. 얘네 중에 한 명이 진짜 고점 떠가지고 엄청난 맹활약하는 그런 경기가 무서운 건데, 주사위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비는 되게 나쁘고. 얘네 지표만 보시더라도 평균 득점 하위권, 야투 하위권, 리바운드 하위권, 디펜레이팅 하위권 다 지표 자체는 완전 탱킹 팀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주사위 팀들은 수비 좋은 팀들한테는 고꾸라지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세크라멘토 오신 디펜레이팅 1등 팀은 오클라호마랑 3번을 맞붙었었죠. 다 졌고 당연히. 첫 번째 패배는 젖잘사의 표본 6점 차로밖에 안 졌는데 당시 사보니스가 출전해서 무려 18개 리바운드로 혼자 따낸 경기였습니다. 사보니스의 존재감이 정말 컸죠. 근데 지금 사보니스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는 다 사보니스가 결장했습니다. 이 결장했던 경기는 그냥 31점 차 압살을 당했고, 세 번째 경기에서는 이때는 기준점이 워낙 높아서 프레임 찍힌 경기였지만 이 당시에 오클라호마가 3점을 23%였나 26% 기록했어요. 3점을 정말 안 들어가서 14점 차로밖에 못 이긴 거지. 3점이 진짜 평균치에 가까운 수치만 기록을 했어도 20점 차 이상은 대승은 무조건 나왔을 경기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세크 입장에서 굉장히 운 좋게 프레임 찍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자, 시즌 개막 후 오클라호마 디트 현 시점 서부 1등, 동부 1등에게 2연패를 찍고 시작했던 휴스턴인데 그 이후로 연패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게 휴스턴입니다. 패배한 다음 경기에서는 모두 다 좋은 팀들 상대로 미러키 피닉스라는 괜찮은 팀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따냈었던 게 휴스턴이었단 말이죠. 이번에 유타에게 패배한 직후 바로 다음 경기인데 압도적인 대승을 바라보는 게 전 세크라멘토 상대로라면은 빠꾸 없이 그냥 바라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상성상으로도 빅맨 매치업에서 너무 딸려요. 센군 스티븐 아담스 이 두 명과 유벤크스 아치우와 네임밸류부터가 너무 큰 차이가 존재를 하죠. 휴스턴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보겠습니다. 미러키랑 디트로이트 경기는 게리 리스랑 케빈 포터 준 던컨 로빈슨 시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겠고, 케빈 포터는 직전 경기 워싱턴전에 제일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건 구조상 디트가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봐요. 제 생각보다 균점을 되게 낮게 와, 핸디 균점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서브로 디트 마이너 선정했는데 서브 처리하고 둘 다 메인급으로 바꿀 겁니다. 저는 최소한 6.5, 7.5는 예상을 해서 디트가 원정 마인이더라도. 근데 왜냐면은 저는 미러키가 직전 워싱턴한테 박스 스코어를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미러키라는 팀이 워싱턴한테 압도적인 똥배당을 받고 역배팀한테 팀야투 55%, 3점 55%라는 경이로운 슛감을 보여준 경기에서 역전 16점 차 승리하던 거를 역전패를 당했다? 워싱턴이 3점이 미친듯 터진 경기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워싱턴에 2점이야 더 60%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미러키의 골밑을 탈탈 털어버렸다는 거, 워싱턴 따위가.
그죠? 인사이드를 압살당해서 역전패 당한 16점 차를 디트는 올 시즌 인사이드에서 가장 강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미러키가 워싱턴한테 역전을 당했던 과정, 인사이드를 압살을 당했다. 근데 올 시즌 오클라호마보다도 인사이드가 제일 두텁고 제일 경쟁력이 좋은 팀이 디트로이트를 아닐까요? 그러니까 미러키한테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저번 영상 여러 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마일즈 터너는 뭐 센터 포지션에 있는 선수지만 리바운드를 제일 못 따내는 센터다. 실제로 주전 센터 중에 리바운드 지표는 꼴찌다. 평균 리바운드 개수도 꼴찌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골 밑에서 마일즈 터너가 정말 뭐 포스트업을 잘 버티고 이런 빅맨 센터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미러키는 그런 역할을 해줄 만한 센터가 아예 없는 팀이고 사실 야니스 아테토쿤보 부상 복귀하고 몸 엄청 사리는 것도 눈에 보이시잖아요. 지금 출전 시간도 대폭 깎여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 미러키가 올 시즌 3점을 제일 잘 넣는 팀인 거 아시죠? 올 시즌 3점 성공률 리그 1등 팀이 바로 미러키입니다. 평균 성공률 41%가 넘는데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물론 미러키가 야구 농구하는 팀은 절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슛은 올 시즌에 잘 터지는 팀이란 말이죠. 워싱턴전에도 55%, 3점 55%. 이거는 정말 좋은 성공률입니다. 이러고도 진 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문제는 인사이드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격 리바운드 꼴찌 팀 시즌 전체로 공격 리바 꼴찌 팀 미러키, 총 리바운드 꼴찌에서 3등 미러키. 이게 바로 미러키의 문제입니다. 리바운드 안 되고 인사이드 헐겁고 림 프로텍터가 사실 없다라고 봐야 돼요. 정말로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부상 전이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부상당하고 몸을 사려요. 그래가지고 운동 제일런 드렌을 사실 커닝하고 제일런 드렌이라는 진짜 허술아 안 아끼고 과감하게 리머트에 올라가는 이 젊은 패기 넘치는 두 명한테 미러키가 인사이드 비빈다? 아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림이라서 디트 마이는 깔고 들어가고 저는 오바도 나쁘지 않게 좀 볼만한 경기라고 봐요. 디트가 올 시즌 우선 페이스는 빠른 팀이고 그리고 미러키가 3점 올 시즌 좋은 팀답게 디트 상대로는 3점 시도 개수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다가 이경 양팀 맞대결이 올 시즌 한 번 있었는데 그것도 해고바가 났죠. 전 시즌 맞대결 4번도 다 최소 점수가 235점 나머지 다 240 이상의 해고바 경기들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도 확실한 언더 경기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원래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디트 마인이었는데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둘 다 메인급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둘 다 메인 오바랑 디트 마인. 자 선생님들 오늘 분석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좀 집중해서 진짜 괜찮아 보이는 경기들로만 분석을 진행을 했어요. 마이애미 경기는 제가 필라델피아 뉴올리언즈 마이애미 세 팀이 저랑 운대가 좀 안 맞아서 분석을 좀 깊이 하는데 자 어찌됐건 분석 얌딱지게 했고 우선은 오늘 NBA가 적중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좀 좋은 결과가 있어서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죠? 선생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연말 아주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좋게 보내시고